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태풍 쏠릭이 점점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올라왔다는데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한 제주 지역에는 지금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제주 해안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여기 제주 보판포구에는 계속해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저는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인데다 빗방울과 파도에서 날아온 거품까지 섞이면서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빗방울이 워낙 세다 보니 비비탄에 맞은 것처럼 아플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제 뒤쪽으로는 파도가 도로를 넘어 침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 쏠릭은 제주 서쪽 90km 지점을 지나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강풍으로 제주 산간 지역에는 초당 60m, 시내에는 30m까지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곳곳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20대 여성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위미양 방파제에서는 방파제 보소용 자재가 유실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시내 곳곳에서는 중앙분리대나 간판이 부서지는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어서 기상센터에서 자세한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쏠릭은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지닌 채 서귀포 서쪽 9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목포 해상을 지나겠고 내일 새벽에는 태안반도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아침에는 수도권을 관통한 뒤 오후가 돼서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륙에서는 30에서 40m, 해안과 산지에서는 초속 50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해상과 서해 중부해상을 제외한 전해상의 태풍 경보가, 호남과 경남에서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점차 특보구역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서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서도 많게는 150mm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피해를 냈던 곰파스보다도 더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 주위의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지붕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피해가 정말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우종환 기자, 정말 본인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사고 없이 잘 취재해 주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앙심이란 게 뭘까요? 앙심이 이런 끔찍한 일을 낳고 말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니까 현재 남자친구가 굉장히 싫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느냐? 아하. 더 이상 찾아오고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아하. 그 뺨을 한 대 맞고 이제 격분한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이 격분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일주일 후에 이 잠들어 있는 이 전 여자친구하고 현재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곳에 침입을 해서 세상에. 현재 남자친구를 이제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인데 아이고. 이제 그게 1심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징역 18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이 피고인은 아 이건 내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했고요. 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역시 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라고 아하. 해서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18년을 또다시 선고를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징역 18년이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죄질도 불량하다는
어떤 그런 것, 그러면 계획 범죄라는 거에서 좀 재판부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피해자 측하고 네네. 물론 뭐 사람이 사망했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합의도 안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범행 이후에 검거되는 과정까지 일련의 행위를 그 통으로 놓고 보거든요. 네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리 백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범행이 이르는 과정은 쭉 이어졌는데 거기서 좀 빠진 게 이제 뭐냐면 아하. 그 장소로 일부러 찾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의 승용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쪽에서 아마 렌터카를 따로 빌린 것 같습니다.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렌터카를 이용해서 평창까지 가가지고 그 애인하고 이제 같이 잠자고 있는 그 애인의 남자친구를 이제 살해한 이후에 아하. 이 현장에서 또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도주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렌터카 업체에다가 반납하는 거를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네. 검거를 했는데요. 네. 그런 일련의 이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 명백히 어떤 계획적인 이 살해범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손 변호사님, 왜 이 남성은 그렇다면 자신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심의 형량, 징역 18년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 여자친구하고 얘기를 하러 간 것이지 살해를 목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아하. 살인의 의도성이 없었다. 말하자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개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흉기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렌트하거나 모자, 마스크를 준비하는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봤겠죠. 사실 일단 그 얘기를 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일단 범행의 동기는 그 일주일 전에 찾아갔다가 뺨을 맞은 게 동기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일주일 전에 평창까지 거기 가서 렌터카를 빌려서 평창까지 다시 갔잖아요. 네. 그 다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네. 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피고인이 주장했던 자기는 계획적도 아니고 우발적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근데 다만 네. 이제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8년이 맞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 네.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생각보다 형량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번 사건도 지금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8년이 중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선고를 한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이 부분은 네. 이제 통상적인 일반인들의 시각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다소 낮지 않은가 이런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김복준 의원님, 네, 예. 피고인이 지금 형량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도 이 형량도 부당한데 이런 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당연히 뭐 이 피해자 가족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무슨 뭐 100년을 선고한들 그게 뭐 촉하겠습니까? 네. 그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요. 피해를 당했는데 근데요. 네. 백 변호사님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한 20년, 25년 요 사이 가는 것 같은데 18년 간 거는요. 사실은 네. 전 애인, 전 남자친구의 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행위가 선행적으로 있었어요. 그 부분은 원인을 유발한 부분이 약간 일정 부분 작용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18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호 소장님, 이 네. 전 애인 여성분 입장에서는 당시 헤어졌던 애인이 찾아온 것만 자체도 놀라울 텐데 여기에다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했으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충격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아무리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남성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 남성분이 30이고 네. 그 여성분이 조금 더 어려서 25 정도만 되더라도 18년 뒤면 43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남자가 다시 나와서 자기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또한 앞으로는 아마 누군가와 함께
뭐 잠을 잔다거나 네. 아니면 연애를 하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겠죠. 네.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삼포라는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포기하는 것 중에 요즘엔 썸포라는 것도 있대요. 뭘까요, 그게? 연애도 좀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썸을 타는 것도 이제 안 네네.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내가 네.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나서 뭔가 네네. 연애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불안적인 연애에 대한 불안함까지 추가가 돼서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3포, 4포, 5포가 될까 봐 네. 걱정입니다. 남녀 간의 이런 다툼이 앙심으로 커졌고 결국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